자, 이어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종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답답합니다, 교수님. 아니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이건 예상된 그래요? 기 때문에. 교수님 표정이 좀 밝으세요. 뭐 들으신 거 있으세요? 아니 뭐 구질구질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도 여러 방송에서 아마 거부권 행사할 거다. 이거는 뭐 명태균은 할 거다. 그런데 예. 이걸 알으셔야 돼요. 그 계엄 전에 김건희 특검법이 친한계 변심으로 통과될지 모른다. 이게 계엄의 시계를 빨라지게 했거든요. 네. 그때 윤석열이 그 계엄 사흘 전에 11월 30일 날 한동훈을 용산으로 불렀다고. 근데 안 간 거야. 그때 그 원래 하려던 얘기가 뭐 이걸 뭐 김건희 특검법이다 주변에서 뭐다 그랬는데 네. 이게 정권 거덜난다. 어쩌자고 이걸 찬성하냐 이런 말을 하면서 협박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김건희 특검법이나 명태균 특검법을 보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의혹이 있고 비리가 있으면 그냥 공정하게 수사해서 그럼요. 밝히자. 이게 순수한 의지고 주장인데 네, 네. 이 사람들은 멸문지화 당한다. 내가 그래가지고 멸문지화라는 키워드로 기사들을 검색해봤더니 무지 많이 나와. 아, 그래요? 멸문지화. 이 멸문지화라는 말이 예. 그 우리가 세조 때 사육신이 있지만 생육신도 있거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네. 성산문이라고. 아, 예. 이 사람이 세조가 있을 때 단종 복위 운동을 했다고. 그런데 이게 발각이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세조가 친국을 했어. 친국. 그때 저 뭐냐면은 이게 선왕을 죽어서 어떻게 베실라고 이러십니까 하면서 바른 소리를 했다고. 아유. 그러니까 저놈을 쳐 죽여라 이래가지고 이제 거열형이라고 해서 이제 소 4마리가 예. 그 사지를 잡아당겨서 이제 저작거리에서 죽이는데 그 성산문이 형장으로 끌려갈 때 왜 나무로 이렇게 세운 그 울 안에서 마차에 실려서 끌고 갔다고. 근데 그 뒤에 6살짜리 딸이 울면서 쫓아오는 거야. 아버지 어디 가요? 합니까? 아버지 하면서 네. 막 6살짜리 딸이 울면서 오는데 그때 성산문이 한마디를 한다고. 집안에 씨를 말린다고 남자들 아들들은 다 죽이는데 너는 아녀자니까 죽이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저기 어쨌든 몸을 보신하고 살아라. 그런데 그 저기 성산문의 두 동생을 죽이고 네. 아들을 죽이고 그런데 출가한 딸이 둘이 있었어. 박씨 집안하고 이씨 집안의 그 성산문 딸이 저 집안에서 출가를 했는데 여기는 박씨 집안 사람이 되고 이씨 집안 사람이 된 여자니까 살려줬어. 그리고 그 형장에 아버지 예. 하면서 울면서 따라오던 그 6살짜리 걔가 사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전원다. 그리고 그 부인은 노비로 삼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당시 멸문지화를 지화. 하라는 말이 이제 그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저기 뭐야 후환이 없이 싹 죽여라 이랬는데 예. 이 저 작년 총선이 4월에 있었는데 그 전에 검찰발 기사로 이런 기사가 나와요. 중앙일보에 그 아마 제작진이 검색하실 수 있을 건데 예. 검찰 관계자라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 야당이 집권하면 검찰이 멸문지화 당한다. 이 말을 쓰거든. 그래서 저 말이 뜬금없이 왜 나왔냐? 왜 저런 정치적 발언을 하냐? 그때 그 중앙선관위에 그 각 당이 대표 공약을 낸다고. 그래서 각 당의 대표 공약으로 22개가 올라왔는데 네. 국민의힘만 빼고 모든 당이 검찰 개혁을 맨 앞에 는 거야. 이걸 보고서 이게 검찰에서는 화들짝 또 모든 야당이 다 검찰 개혁이라니까 야당이 다수가 되면 우리는 멸문지화 당한다. 이 반응이 나온 거예요. 멸문지화 당한다. 멸문지화. 그러다가 계엄 때가 됐네. 예. 이래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탄핵 때내 만에 할 때 국회에서 이때 권성동이 초재선들을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해.
맞아요. 이러면서 이제 탄핵되면은 대선은 끝장이다. 대선은 하나만 하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는 멸문지화 당한다. 거기도 등장하는 단어가. 여기서 멸문지화가 등장해. 예. 그 정치권에서 이러는 얘기가 원래는 조국 사태 때 조국의 집안이 멸문지화 당했다는 표현이 유행했어. 그렇죠. 야. 그러더니 이제 그 말을 국민의힘이 쓰고 용산이 쓴 거야. 검찰이 쓰고. 그러니까 어느 날 이게 중세봉건 정치가 된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싹 다. 싹 다 멸문지화 당한다. 멸문지화. 이렇게 돼가지고 이 상대방이 집권하면 우리는 완전히 죽는다. 이런 식의.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 야만의 시절로 오래전부터 갔고 예. 이게 내전형 정치가 된 거야. 내전형 정치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고 그러면은 저 정당하게 당당하게 그게 이제 밝혀진다고 하면은 뭐 그거대로 평가를 받는 것인데. 근데 이 법이 예. 이게 뭐냐면은 살려두지 않을 거다라는 공포심을 줘요. 우리가 중국 역사상 가장 전체주의 왕조는 명나라라 그래. 명나라가. 명나라는 허구한 날 공포 정치에. 그런데 예. 동창이라는 수사기관이 있어. 거기 들어가면 살아서 못 나와. 그런데 동창이 뭘 놓치거나 시원찮을 수 있으면은 하나 더 필요하다 그래서 서창을 만들어. 동창 서창. 예. 거기는 더 잔인이네. 그러다 쟤들도 못 믿겠다고 또 만들어 내창이라고. 그래요. 여긴 더 포악해져. 네. 그래서 총 4개의 창이 있었어. 아. 그랬는데 명나라 300년이 그야말로 그냥 허구한 날 사람 죽이는 애. 완전히 공포 정치를 했군요. 그리고 사람을 한번 거기 하면은 네. 거의 반죽음이 되지 않으면 거기서 살아서 못 나와. 그리고 한번 제대로 걸린 놈은 완전히 멸문지화야. 완전히 멸문지화. 참 그때 당시가 또 이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라는 거죠. 이번에 이제 명태균 특검을 거부권을 행사했다. 네. 뭐 한다는 이면에는 멸문지화 안 당하기 밀리면 죽는다. 멸문지화 당한다. 네. 우리를 살려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그런 하면서 공포감? 이재명은 거의 공포의 대상이 되는. 그렇게 또 몰아간다. 봐. 지난번 총선 야권 누가 다수당되든 그렇네요. 검찰 멸문지화 당할 것. 서초동 한탄. 저기서요. 그러니까 밀리면 죽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검찰 이른바 검찰 권력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끝까지 이렇게 심우정 총장이 윤석열 풀어주질 않나. 그렇죠. 그게 나온 거 아닙니까? 저 맥락으로 이번 사태를 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찰은 야당이 정권 교체되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야. 그러니까 정권을 내주기가 겁나. 야, 빨리 윤석열 풀어주고 어떻게 해봐. 이게 가능한 이유가 그 공포 심리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은정 총장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근데 이제 검찰 내부는 또 생각보다 조용하고 하지만 국민들은 검찰이 그런 정서 공동체예요. 이게 이런 공동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들이 했던 폐악질에 대해서는 별로 느낌이 없고 우리 죽을까봐 그러지. 그런데 이제 결산하자고 달려들면은 그러면 사리 분별이 있게 요건 이랬고 저건 저렇고 우리가 하나 잘못했으면 한 대 맞겠다. 5개 잘못했으면 5대 맞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요.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게 아니야. 우린 다 죽어. 이런 식의. 그래서 그게 집단 사고가 발현이 된 게 이제 심우정 총장의 이제 말도 안 되는 윤석열 인권만 생각하는 즉시항고 포기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 그 어떤 정권의 핵심 세력이나 국민의힘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사실은 저런 어떤 행동의 이면에 가장 큰 정서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네. 그리고 최상목 대행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어떤 정서에서 자유롭질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목숨 걸고 막는 거야. 이게 그냥 막는 게 아니야. 목숨 걸고 막는 거야. 계엄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걸 막는 거야.
그걸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지들은 계몽령이라고 하는데 두려우니까 선제 공격을 한 거지. 두려우니까 선제 공격을 한 거야. 그렇네. 명태균 의혹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어쨌든 밝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그때 막 꿈틀꿈틀했거든. 김건희 특검. 그러면 옛날 정권 같으면 야 여기까지는 꼬리를 자르자. 그 특검 받자. 네. 대부분 그랬거든. 그랬는데. 근데 여기는 그게 안 돼. 왜 그러냐? 예. 원래 철학이 빈곤하고 자존감이 약한 정권이다 보니까 두려움에 취약해. 내 심장에 칼 겨눈 거 아니야? 그럼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움. 이러면은 예. 막 불안하고 떨어.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뭔가 적극적인 선제 공격을 해야 내가 직성이 풀리는데 예. 서울구치소에서 그 윤석열 나올 때 어느 한 대목에 입을 실룩거리면서 울려 그랬거든. 맞아요. 그래서 뭐 야당에선 개선 장군이냐 뭐 힘 어퍼컷하고 이랬는데 내가 본 윤석열은 그게 아니라 저기 아주 비루하고 찌질한 하는 인간이었어. 겁에 질리고 그다음에 울 듯 말 듯. 이래가지고 찌질하고 아이고 인간아 너 이거밖에 안 되냐. 그걸 느끼셨군요, 혹시. 오히려 난 정반대 그런데 저런 어린 애 같은 두려워하는 초라한 인간이 사고를 친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그러니까 앞날이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무속에 더 빠지게 되는 것이고 점을 쳐보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어떤 공허한 이 마음을 무언가로 채우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술에 귀를 기울이고 뭘 어쩌고 이러는 것들이 따지고 보면은 이런 어떤 그 마음의 공허함을 메울 길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이 사태에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어떨 땐 무섭고 이러면서 무언가 좀 절박한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모든 길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걸 극복해야지 그 감정에 노예가 되시면 안 된다. 그거는 극복하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윤석열이 풀려나고 헌법재판소가 참 무책임하게 시간을 끌고 이러니까 내 마음이 우울해지는구나. 맞아요.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는구나. 이걸 있는 그 자체로 보고 우울한 마음이 들어왔구나. 또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길을 잃는구나. 앞에 시야가 흐려지는구나. 이런 나 자신과 우리 집단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길을 찾을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보는 건데 이게 이제 초기 불교에서 했던 윗바사나 명상이 이런 거야. 그게 뭡니까? 이렇게 이제 걸어보는 거야. 오른발이 나오네, 왼발이 나오네. 그러는 사이에 어떤 또 잡념이 들어오네. 그러니까 너 왔구나. 근데 이 잡념이 사라지고 나니까 또 이런 망상이 드네. 근데 이럴 때 애쓰지 말라는 거야. 얘들을 쫓아내려고. 내 머릿속에 들어온 손님인데 너도 왔구나. 그런 식으로 직시를 하고 이렇게 하고 맞아들이고 하다 보면은 어느 사이에 이제 이 길 잃은 숲 속에서 조금 마음의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지. 요게 윗바사나 명상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 집단 우울증 이건 집단 공황이라고 봐야 돼요. 이러는데 이걸 이기는 길은 이건 언젠가 끝난다. 시간의 문제는 있지만 반드시 끝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밝은 날을 그때를 가서 준비하고 또 실망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것인가. 이걸 한 걸음만 더 나가라. 한 걸음만 더 나가서 이 집단적 분노도 에너지로 더 좋은 정신으로 승화될 수 있는 이런 우리 마음가짐 이게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참 우리 이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맞아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이걸 이겨내야지라고 하면서 그래도 화가 나고 이런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화도 보십시오. 이 화가 분노의 길로 가가지고 우리도 뭐 오늘 요즘 저도 방송 진행하면 댓글에 목숨을 걸자 이제는 내전이다 조금 험한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뭘 놓쳤을까 어떻게 하면 더 강한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줄 것인가 이렇게 해서 지혜의 길로
네. 지혜의 길로 가자 이거지. 지혜의 길로. 출발은 분노지만 도착지는 지혜의 길. 거기서 우리가 만들어낸다. 네. 그렇습니다. 그걸 저희가 가슴에 이제 품고 그래도 버티면서 가는 것인데 윤석열이 지금 풀려나 있단 말입니다. 풀려나 있고 성경을 안에서 많이 읽었다고 하던데 구치소에서. 읽긴 버릴 거. 뭐 그 성경 제대로 읽었으면 저딴 짓으로 하겠어. 그게 성경 읽었어요. 그 성경을 이용해서 예. 기독교 세력을 소환해서 그러니까 자기 편.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떤 뭐 목사가 사인해준 뭐 성경을 뭐 구해서 어쨌다 저쨌다 해서 아주 또 얄팍한 그 말들을 하는데 성경에 어디 이렇게 하라고 써 있어. 그렇죠. 성경에. 어. 그렇죠. 성경에 막 이렇게 정말 개엄하라고. 아니 말이 내란하라고. 나와서 말인데. 예. 마태복음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있나니. 그러면서 그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고 뭐 예. 저거 저쩌고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네, 있나니. 산상수 위로를 받을 것이고 뭐라 하는데. 네. 이것만 한번 마태복음만 잘 읽어 놓으면은 나와가지고 내가 겸손하고 애통해하면서 내가 어찌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혔던가. 반성. 이렇게 하고 겸손해지게 돼 있는데 저놈의 인간은 그게 안 되니까 도대체 성경에서 뭘 배웠냐?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신약의 제일 처음이에요. 그렇죠? 네. 마테마가 누가 그렇죠. 이렇게 나가니까. 근데 그것도 안 읽은 거 아니냐? 구약만 읽었나? 글쎄 뭐 그랬나? 그랬는데 어쨌든 구약 다 외운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러고 아니면 요한계시록을 읽었거나 요한계시록. 구약을 읽었으면 욥기에 예. 괴물이 두 개가 나와. 하나가 리바이어던이야. 맞아요. 그 리바이어던이 다른 괴물을 이겨. 예. 그러면서 어떤 근데 이게 토마스 홉스가 이제 나중에 그걸 이제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절대 왕정을 옹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근대 계몽 사회가 있고 나서 네. 우리가 그 괴물을 죽였다고. 아하. 리바이어던을 그렇죠. 완전히 죽여버리고 예. 이제 자유주의 시대를 열은 겁니다. 인민의 시대를 열은 것이죠. 네. 그랬는데 최근에 이 죽은 줄 알았던 리바이어던 괴물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 욥기의 리바이어던을 꿈꾸고 그것만. 이걸 꿈꿨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그러게 들어요. 말입니다. 지금 윤석열은 뭐 이제 뭐 조용히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그러니까 김건희가 이 탄핵 정국에서 여러 사람 만나고 이제 밖에 이제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행보였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법 카르텔은 예. 건재하다. 김건희는 살아있는 권력이다. 김건희 살아있는 권력이다. 여전히 국민의힘에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인물을 만났다 그랬는데 예. 이건 양심적으로 말씀드려야겠는데 네. 제가 취재한 건 아니에요. 스픽스에서 제가 방송하던 중에 예. 거기 정계익 대표가 취재를 해왔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한 말을 이제 내가 다른 방송에가 옮긴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희가 이제 그 관저에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라 밖에 나왔다. 네. 그러면서 나한테 3명 이름을 대더라고 국힘.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사람들이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 사법 카르텔 이 어떤 검찰과 국민의힘을 연결하는 이걸 김건희가 만지작거리면서 네. 끊임없이 영향을 끼쳐왔다. 이런 증언이에요. 그런 얘기가. 그런데 내가 나오고 그 있다. 이름은 빼고 네. 아직까지 그 당사자한테 확인은 안 했으니까 그 사실만 얘기한 거를 한 언론에서 네. 보고서 쓴 거지.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윤석열이 이제 감옥 안에 들어가 있을 때도 구치소에 있을 때도 네. 김건희가 밖에 있으면서 사실은 뭐 일을 다 하고 다닌 거 아닙니까? 그런 의혹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석연치 않게 이제 즉시 항고를 안 했는데 네, 오늘까지입니다. 즉시 항고. 그때 사실은. CBS의 이정주 기자가 저하고 네. 그 대담을 하다가 자기 취재 수첩 하나를 깠어요. 네.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3주 전에 네.
사실은 용산 출신의 찐윤하고 통화를 했는데 음. 그때 네. 저 윤석열 구속 취소될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더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뭔 음모론 같아가지고 흘려들었다는 거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근데 진짜 석방되는 걸 보고 네. 그 말이 다시 저 살아나더라는 거지. 2월에 뭐 그런 얘기가 돌긴 했었어요. 석방 될 수 있다, 구속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래가지고 또 통화를 한 거예요. 네. 저 석방되고 나서. 근데 그때 거봐 내가 뭘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 3주 전이라는 거를 역산을 해보니까 예. 대략 26일 날 기소할 때쯤이야. 아. 이때 이미 용산이 그걸 확신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심우정의 행동 자체가 노렸다. 노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국민들이 지금 난리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조금만 들어와 계십시오. 잘 보시다 적당한 때 틈을 봐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예. 일단은 계시다가 뭔가 용산이 그런 류의 어떤 메시지를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한 거 아니냐. 아하.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네. 경호처 서버도 저 압수수색을 안 당했고, 맞아요. 김성훈 영장도 기각됐고, 예. 다 그 무렵 그때 시작된 거거든요. 오호.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나온 거지. 예. 이건 심우정하고 용산의 거래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더 의미심장한 얘기도 있어. 어떤 겁니까? 이 구속 취소를 용산은 훤히 내다보고 이걸 빌드업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근데 탄핵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탄핵. 지금 용산이 탄핵은 인용될 걸로 본대. 용산의 기류는 탄핵 인용으로 인용이 되는데 네.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플랫 B, C, D. 아하. 이 짝이라는 거야 분위기가. 그럼 결국에는 인용이 된 이후에 조기 대선 국면에서 뭐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 얘기를 하겠네요. 현재 지금 선고가 늦어지는 것도. 예. 그러면은 어떤 판결이 내려두고 선고문에 뭘 꼬투리 잡을까로 그냥 잔뜩 독이 올라서 있다 그러면 헌재에서는 그걸 예상하고 지금 자구 수정에 만전을 기하는 걸 수도 있는 거지. 말하자면 모종의 심리전이 네. 헌재와 용산 간에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헌재가 그렇죠. 이렇게까지. 그러면은 해석의 여지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야. 이런 부분들의 자고 하나 표현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안에서 지금 갈등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조정의 난항을 겪고 있는 거 아니냐. 진짜 이른바 하나라도 꼬투리 안 잡히기 위한 그런 철저한 완벽한 선고문을 그렇죠. 쓰고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용산을 의식한다는 얘기예요. 헌재가. 헌재도. 그렇네요. 재밌네요. 재밌다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 헌재가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최대한 힘을 쓰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런 시도도 한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오마이 TV 같은 데서 이제 법조문 몇 분한테 가상 선고문을 한번 써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몇 사람 거를 받아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나중에 실제 선고문이 나왔는데 어떤 분이 가장 근접했는가. 이런 게임을 한번 해보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은 각자가 무엇을 주목하고 받는가. 이 법률에도 여러 가지 관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런 게임을 한번 해가지고 바깥의 인식과 헌재 내부의 인식이 어떻게 같으며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는 것이죠. 네. 그것도 뭐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헌재의 선고문이 나와야겠지만 용산 기류도 인용될 걸로 생각하고
플랜 B, C, D 이렇게 네. 세워두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윤석열이 이러다 뭐 출마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그런 뭐 얘기까지 나왔죠. 전 의원도 막 하고 막 그러던데. 그러니까 별의별 얘기가 좀 그분도 나오고. 어디서 들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용을 전제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회자가 되고 있고 좀 막 조금씩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 인용 되자마자 파면되자마자 마이크 잡고 나와서 뭐 김문수를 응원하든 네. 내가 나가든 뭐라도 할 거다. 예. 그거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조용히 있으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우리가 그동안 많은 걸 놓쳤는데 이렇게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댓글도 올려주시고 그러잖아요. 지금 거의 뭐 전시 상황이에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러는데 깨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깨어 있다는 본인을 네. 내 자신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의 게시물들이나 기록물들을 남겨두세요. 어디 뭐 SNS도 좋고 네. 일기장도 좋고 이런 것들 해가지고 남겨두세요. 그리고 의외로 그거 힘이 되고 자산이 됩니다. 나중에 다 모아 보면은 네. 이 어떤 우리 시민들 안에서 벌어지는 별의별 얘기를 제가 다 듣고 있거든요. 예. 저도 항상 보고 그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예. 우리가 언제 가장 가슴이 아팠는가 음. 이런 것들 보면은 내가 공감이 많이 가거든. 그래서 좀 이렇게 아파한다. 네. 그러다가 어느 한 순간 윤석열이 풀려나던 그 시점에서 우리는 거의 집단 공황 상태였어요. 맞습니다. 완전히 집단 공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그나마 조금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고 있는 거라고. 아 이게 뭐 전투력이 상승하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뭐 그냥 황당해하고 놀라고 가슴 아파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또 이제 바꿔 나가야겠다 이런. 그렇죠. 그래서 전투력 이제 상승. 다시 광장으로 모이기 네.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길 나와야 내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따뜻한 손을 마주 잡고 연대하고 있구나 이런 걸로 위로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거고 그렇죠. 예. 또 나오지는 못해도 사실은 굉장히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뭐 이제 오마이 TV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도 많고 예, 그렇습니다. 온라인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통해서 보시는 분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어두운 한 시절을 지나간다 할 때 우리가 옛날에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참으로 잠 안 오는 불면의 밤, 두려움에 떨던 어떤 그 어두운 시절. 네. 거기서 어떤 그 위대한 정신이 출현해가지고 시와 소설을 남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시대를 불꽃같이 살다간 참 어떤 우리 그 시절에 우리는 정말로 지지 않는 강인함 정신 또 어떻게 보면 위대한 정신 녹슬지 않는 정신으로 버텨왔고 97년에 이제 최초로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하는 거 보면서 다 같이 감동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어떤 거 또 어둠이 닥쳤을 때 마냥 탄식만 하지는 않았다. 우리 선배들 경우에도 보면 네. 마냥 탄식만 하지는 않고 그 속에서도 힘을 찾고 어떤 그때는 이제 민중이란 말이 유행했는데 네. 이제 민중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다. 그랬던 것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초석이 됐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저기 조국혁신당이 삼보일배를 한다. 민주당이 그 도보 행진을 한다. 여러 네. 가지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네. 그것보다는 시민 속에 들어가서 이 헌법 재판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또 시민이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하고 또 거기서 어떤 그 소통이 되고 연대가 되는 이런 어떤 정치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더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자양분으로 네. 삼게 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다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빨리 파면 선고 8대0 파면 선고 이거만 제가 뭐목 빠져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네. 헌재가 예. 우리가 좀 섭섭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어떤 재판이 있을 때 대부분의 판사가 검사 변호인이 있으면은 선고기일은 언제까지로 한다든가 또는 그 선고기일이 변경되면 이러이러한 사유로 좀 늦춰야겠다든가 네. 뭔 말이란 게 있거든. 아니 내가 형사 예컨대 뭐 예. 사건에 지금 재판에 가는데 판결요? 언제 할지 몰라요.
자꾸 수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1주 지나고 2주 지나고 사람이 미치잖아. 그렇죠. 그래서 법원은 그런 식으로 일을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어찌된 일인지 헌법재판소는 늦어지면 왜 늦어지는지, 그러면 다음에 언제까지 목표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게 전혀 안 나와서 이런 게 변론할 때는 브리핑을 하더니 네. 변론 끝나고 이게 무슨 뭐 꽝고기 먹은 마냥 어느 날 갑자기 철통 보안이라 그러더만 이러면서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냐 저제냐 해서 비행 금지 구역 선포하고 뭐 저기 차벽을 놓고, 그런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경찰 수뇌부가 그러면은 밑에서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나도 몰라 이 새끼야. 이래 짜증 낼 거 아니야. 아이고, 예. 리얼하게 나왔는데. 예. 요즘 경찰은 참 존댓말 하더라. 아, 예. 상하가네. 그럼요. 군대는 아직도 반말 안 하는데 거긴 존댓말 하더라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재판관이 알지. 그래서 이 뭐 답답함을 계속 느끼고 이렇게 있는 하면은 거니까. 예. 그 야근까지 해가지고 그거 얼마나 고되겠어 그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하면은 정상적인 법원이라면 지금은 이제 이견 조정이 끝났고 자구 수정 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언제까지 된다든가 몇 차례 된다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언제까지 목표로 하겠다든가 뭐 책임 있는 설명을 해야지. 이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진이 빠져요. 복장이 그렇죠? 터지는데 네. 그로 인한 이 정신적 피해를 누구한테 손해배상 받아야 되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진짜 이 피가 마르는 그런 상황인데 또 한편에서는 이게 뭐는 이제 극우들의 준동이 또 있다 보니까 막 또 몰려와가지고 또 뭔가 또 사고가 벌어질까봐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담급니까 그게? 그럴수록 어떻게 보면 더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가지고 그게 헌재 자신을 지키는 길이지. 이런데 그 눈치 보고 흔들린다 그러면 더 죽인다고 달려보는 건데. 예. 그런 약한 모습 보이면은 뭐 완전히 이제 선고가 있고 나서도 뭐 자기 보신하기나 바쁘지 헌재 기능이 어떻게 유지됩니까 그게? 그래서 헌재가 딱 중심을 잡고 빠르게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남상권 변호사, 명시 법률 대리인이 오늘 라디오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한 인사들에 대한 폭로를 계속할 거다. 폭로할 게 100개는 더 남아 있다. 그 사람 홍준표 자꾸 입을 나불거리면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이 말 한 지가 벌써 한 달째예요. 그다음에 그것도 방송에서 이 표현 제가 그대로 옮긴 겁니다. 공중파에서 한 거. 오세훈에 대해 가지고 저기 뭐냐 저 식당 이름까지 대가면서 그렇죠.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뭘 뿌리긴 뿌려. 뭐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놈의 정치 생명은 언제 끊어지는겨? 그러니까 또 한마디 또 하긴 했어 명태균이. 네. 돼지는 잔칫날 잡는다. 그래가지고 말은 그래?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대선 그 출마 선언하거나 뭐 이러면은 이제 그때 가서 폭로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해? 그래서 계속 뭐 나오는 얘기는 많습니다. 그런 그런데 특검이 뭐 되네 만에 이제 다시 국회에 이제 그 재표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려면 지금 해야지. 무슨 잔칫날이 지금인데 내가 보기엔. 지금이 잔칫날이다. 빨리 돼지 잡아 수육 가져와. 저 옆에 새우젓 꼭 가지고 가. 소화 잘 되게. 그거 가져. 그래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도 이제 뭐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이제 뭐 텔레그램에 이런 걸 통해서 김건희와 김영선 사진 찍는 모습도 보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자료는 뭔가 있고 뭐 그게 계엄의 뭐 트리거가 되고 김건희 특검법이 트리거가 되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명태균 씨도 사실은 이제 내놔야 돼요. 이때는 정말로 그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뭐가 좀 있다고 하면 확실한 자료를 좀 내놓고 뭐 물론 식당 이름 이런 것도 나온 것도 크지만은 이제 더 이상 검찰 수사 믿을 수 있겠느냐, 특검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 앞에 자료를 내놓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시간이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잔치는 지금이다. 더 이상 지금이 잔치지. 지금 말고 뭐 언제 잔치랍니까? 어째 잔치냐? 그래요. 그걸 대선 공간에서 어찌 안다 그러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동안 예고편 내놓은 거 있잖아. 예고편. 그러면 예고편이 있으면 본편이 이제는 있어야지.
그러면 극장에 손님들 왔는데 계속 예고편만 트냐고. 안 되지. 아 지금 1시간 전부터 광고하고 예고편만 나오고 있잖아. 영화는 시작도 안 하고. 이제 본편을 좀 보여달라. 아. 네, 본편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이 나오다 보니까 그 국민의힘 주자들도 참 난감할 것 같아요. 대선 주자들 예.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 저기 요전에 찌라시 하나가 도는 게 그게 국민의힘 보좌관들이 만든 거라는 거 아니야. 오히려 윤석열 석방으로 국민의힘 네, 위기다. 위기다. 참 예리한 판단이죠. 예리한 판단이다. 저렇게 되면은 저 당은 대선 못 치러. 못 치러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즉시항고도 없다 보니까 계속 이제 1심 판결 때까지는 아마 이제 풀려 있을 것 같아. 풀려나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국민들 어떻게 볼까 하는데 대선 국면에서 이제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윤석열 마이크 잡고 나올 거 아닙니까? 도움이 안 되겠죠. 일단은 저기 지금 윤석열은 거의 당 총재입니다. 국민의힘 총재, 아, 제왕적 총재. 뭐 이런 그렇죠. 거. 예. 사실 작년 12월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 그때 이제 계엄이 해제되고 며칠 뒤에 윤석열 담화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뭐라 그랬냐. 어제 담화는 자기 죄를 자백해는 담화였다. 그러면서 예. 윤석열 제명 출당을 하도록 당 윤리위 소집을 지시했다. 맞아요. 그런 얘기 있었죠. 그때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윤석열은 이제 불구대천의 원수가 돼 가지고 이때 국민들이 무서워서 국민의힘의 윤핵관들조차 슬금슬금 눈치만 봤어요. 맞아요. 그러다 1월이 됐어. 예. 이때 윤석열을 체포하네 마네 뭐 이럴 때 한남동으로 술술 의원들이 기어가는 거야. 맞아요. 그때 극우 유튜버들이 뭐라 그랬어? 그 배승희 같은 경우, 그 국민의힘 뭐 하고 있습니까? 삭발을 하든지 들어눕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맞아요. 막 이랬어. 예. 그리고 이제 의원들이 하나둘 갈 때 당 지도부는 거리를 뒀어. 그리고 의원 개인 자격으로 간 거라 하면서 여전히 윤석열과 거리두기를 했어.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예. 이번에 구속 취소됐을 때 보니까 고 돌아오고 나서 이튿날 권성동 권영세가 갔어. 밤에 찾아갔더라고요. 가가지고 뭔 얘기를 진하게 나눴어. 지령을 받고 왔어. 지령을. 그러면은 어떻게 한동훈 때 제명 출당 시키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달라졌느냐? 예. 그럼 지금 뭐가 달라진 거냐?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제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럴 수가 있나요? 저기 이게 지금 대략 윤석열 그 탄핵 반대 여론이 한 36% 되거든요. 네. 그러는데 그게 저기 국민의힘의 집토끼 지지율이에요 원래. 예. 예. 딱 거기 이제 갇혀 있는 지금 상황이죠. 그렇죠. 최대치. 저기 수치를 충족이 되니까 배터리 충전된 거다 이거지. 배터리 충전됐다. 이 정도까지 그래서 충전했다. 이 배터리가 10%까지 내려가면 네. 여러분들 공포심을 느낀다면 요즘 애들의 최대 호러물은 저기 뭐야 무슨 나이트메어가 아니라 휴대폰 배터리. 잔량 4% 돼. 잔량 4. 그때 거의 공포심을 느낀다네. 그럴 수 있어요. 예. 빨리 충전할 때 찾고. 난리가 나 애들이. 예. 그러다가 요즘 36%까지 충전이 되니까 조심스럽게 여태까지는 배터리 방전될까봐 게임을 못 하고 있었다고. 요거는 게임이 되는 잔량이야. 휴대폰 배터리로 치면 36% 충전됐으니까 이제 게임 한판 해볼까? 게임도 하고 카톡도 하고 카톡도 하고 연락도 하고. 네. 요게 딱 충전이 됐네. 그러니까 또 이제 놀기 시작하겠다. 공부 안 하고 게임질이 나는 거야 이제. 그냥 단단히 이제 착각에 빠져 있고 아니면 뭐 이 정도만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도 나의 재선이나 나의 당권 도전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하는지. 그렇죠.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분들이 지금 앞장서고 있죠. 나경원, 김기현, 네. 윤상현 차기 당권 주자들입니다. 그렇네요. 이철우까지. 예. 이런 사람들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권력이 살아 있다는 걸 갖다가 이제 대내외 시위를 함으로써 차기 당권까지 가겠다는 이런 얘기들하고 할 수가 네. 있는데 결국은 인간의 그릇이 그건 거야. 이 국가에 대한 책임, 어떤 그 자기 신념 이런 게 정치의 덕목이 아니고 네.
자기를 지지하는 파벌 예, 여기에 충성을 하는 거죠. 그렇네요. 예, 여기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참 이제 비극입니다. 비극이고요. 아니, 36%가 어디요? 뭐 이런 식이라고. 어이, 와 이렇게까지 찼어? 그러면 우리끼리 호가호위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네요. 이 정도 됐어. 네, 이렇게 참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나 이런 건 안중에도 없이 그냥 나의 정치적인 미래 이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을 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참 슬픈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뭐 우리가 지금 속상하고 우울하고 화내고 이러고 계십니다만 국민의힘은 더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 쫄딱 망했다. 저런 비루한 인간, 찌질한 인간한테 그래 가가지고 강아지 마냥 살살거리고 지금 이러다 다음 대선 포기할 판인데 네. 저런 당에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멸문지화. 뭐 이제 탄핵을 이제 표결할 때 그때 표결하면 우리가 멸문지화 당한다라고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했다고 하지만 지금 이 사태, 지금 이 모습, 국민의힘이 릴레이 시위를 헌재 앞에 가서 하고 나경원 등 82명이 헌재에다가 탄원서를 내고 이게 지금 멸문지화 당하는 그 지름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멸문지화를 두려워하다 진짜 멸문지화 당하려고 저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건지 멸문지화로 가는. 예, 사실은 예.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그 뒤에 일어난 증거인멸이나 허위 증언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것만 모아도 또 따로 기소할 만큼 심각합니다. 그럴 때 국민의힘이 그 부역을 하고 동조를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 책임을 지셔야 되거든요. 그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의 그 일관성 없는 태도, 언제는 윤석열 출당 제명한다더니 이제는 가가지고 받들어 모시고 이런 일관성 없는 모습에 나라가 거덜이 났거든.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을 거예요. 져라. 국민의힘은 꼭 책임을 져야 된다. 알겠습니다. 초롱님께서 비유가 너무 좋으신 김용대 의원님라고 응원을 하고 계십니다. 분석력 최고입니다. 김은경 또 우리 또 시청자분의 이렇게 댓글도 칭찬을 있고요. 해주시고 네, 아유 고맙습니다. 김종대 오늘 많이 들어오셨네. 네, 김정기 교수님 또 이제 보려고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좀 이 파면 선거위와 조기 대선 국면에 딱 들어서서 우리 교수님의 좀 비유를 조기 대선 비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탄핵 이후 출연하게 되면은 네. 이제 어떤 권력을 극복한 큰 산을 넘었으니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밝은 민주주의, 강한 민주주의, 회복된 나라, 네. 사회 대개혁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게 말이에요. 원래는 이 토론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고 싶은데 저희 원래는 원래는 네, 오늘 그게 안 돼서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명상도 좀 하면서 네. 그리고 김종대 우리 교수님의 방송도 들으면서 힘을 더 내보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